사측의 외주화 카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사측은 현장의 반발을 의식한 듯 인력 감축, 외주화를 기능 조정이나 업무 자동화, 통폐합 등으로 교묘히 포장했는데요. 국토부가 사조이교대 전환에 필요한 철도 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을 미루고 사측은 이를 지렛대로 업무 외주화에 명분을 쌓는 꼴입니다. 사조이교대로 전환하려면 외주화를 받으라는 우회적 압력이기도 합니다. 지난 15일 사측은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2023년 7월 관리체계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4차례에 걸쳐 보완 요구가 있었고 현재 국토부가 승인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보고했는데요. 사측은 국토부가 사조이교대로 전환할 경우 조당 인원이 줄어 안전 문제가 없는지를 언급하며 다양한 근무체계 도입을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력 부족을 업무 외주로 땜질하려는 사측의 방침에 철도노조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철도노조는 국토부조차 사조이교대 전환에 필요한 인력을 우려한 만큼 정부의 부족 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게 맞다며 공세를 폈는데요. 최창규 대지본 본부장은 변형근무제와 외주화 말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으며 홍기현 영지본 본부장은 근무체계 개편 추진단을 사장 직할로 격상해 정현원 검토부터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현재 사조이교대 시범운영 계획된 소속 중 미시행 소속은 약 10% 정도 됩니다. 이 중 전기와 시설 5.8%는 정원 기준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나머지 광역 분야와 PSD 등 4.3%는 시범운영 정원 협의가 완료된 상황으로 국토부가 승인할 경우 현원을 확보해 바로 사조이교대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사측이 작년 준법 투쟁과 9월 파업 징계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사측은 징계가 잘못됐다거나 과도했다면 진호위나 중노위 등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일단 징계하고 아니면 말고라는 억지였습니다. 15일 중앙노사협의회 본협의에서 철도노조는 사측의 때늦은 징계의 근거를 되물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최명호 위원장은 작년 투쟁은 정부의 일방적인 SRT 확대에 맞서 수서행 KTX 운행과 철산법 계약을 막아내는 소중한 투쟁이었다며 투쟁 당시 정부나 경찰, 사측 등 그 누구도 불법이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투쟁 당시에는 아무 말 없다가 해를 넘겨 뒤늦게 징계하려는 사측을 이해할 조합원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며 노사관계를 극한 대립으로 몰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철도노조는 사측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조합원을 징계할 경우 투쟁에 나설 예정입니다. 최명호 위원장은 12일부터 서울 차량과 구로 승무, 오봉역 연합지부 현장 순회를 시작했고 사측은 29일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했습니다. 대상은 김한수 사무처장과 전병춘 조직국장 등 17명입니다. 또한 사측은 작년 9월 파업을 이유로 감사실 출석 요구서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사측의 아닌 말고식 징계가 예고된 가운데 조합원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장은 징계 조합원 소속을 중심으로 현장 순회에 들어갔는데요. 투쟁을 설명하고 조합원 의견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현장 순회는 12일 구로 승무지부를 시작으로 매일 오전과 오후 오봉역 연합지부와 서울 차량지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순회에는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권오선 운수국장이 오봉역 입판 현장을 직접 참관했는데요. 권오선 국장은 오봉역 입판 환경 개선을 운수국 핵심 사업으로 다루겠다며 무선 제어 입판은 충분히 검증한 후 투입하고 도입 시기와 방법에 대해 오봉역 연합지부와 협의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측의 징계를 바라보는 조합원의 반응은 싸늘했는데요. 사측이 정한 규정을 좀 더 정확히 지켰는데 징계가 말이 되냐는 말부터 투쟁 당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7개월이 지나 징계하는 이유가 뭐냐, 징계할 정도로 불법이었다면 왜 그때는 아무 말 안 했나? 이건 사측의 직무유기다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날 최명호 위원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민영화로 철도 노동자의 생존권을 압박했지만 물러섬 없이 당당히 맞서 싸워왔다며 사측이 인사권을 부당하게 남용해 철도 노동자를 징계하고 탄압해도 언제나 그래왔듯 단결투쟁으로 돌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작년 8월 말 철도노조는 국토부의 SRT 확대 투입에 맞서 수서행 KTX 운행을 촉구하는 총력투쟁에 돌입했는데요. 당시 준법투쟁은 작업규정을 명확히 지키는 안전운행의 성격이었습니다. 작업규정을 지켰는데 징계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조합원의 재심 청구가 한 건을 제외하고 모두 기각된 가운데 철도노조는 다가오는 29일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투쟁 수위를 높일 예정입니다. 지난 14일 광주에서 궤도협의회 대표자들과 일본 JR 총련 대표자들이 철도 지하철 노동조합 대표자 협력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대표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교류 사업을 살펴보고 사업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더불어 서울교통공사노조의 무차별 해고와 노조 탄압에 대해 공동 대응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김태균 궤도협의회 상임의장은 기시다 정권과 윤석열 정권은 자본계급을 대변하고 노동자를 탄압한다는 점에서 같다며 해고에 맞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조직을 정비하고 대안을 공동으로 모색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야마구치 JR 총련위원장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안전을 경시하는 JR 자본의 태도라며 저임금 상태가 지속되어 이직률이 높아지고 철도 노동자를 여행사업으로 이직시키는 등의 이유로 작업자 확보가 어려워져 내구연한 30년 부품을 38년이나 사용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고는 사람 설비와 기계 환경 관리라는 관점으로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며 현장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현실을 넘어 연대와 공동투쟁으로 나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최명호 위원장은 일본 국철이 민영화되면서 철도 노동자를 향한 극단적인 탄압과 열악한 근무 환경 등의 폐해를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다며 철도노조는 이를 거울 삼아 반드시 철도 민영화를 막아내고 한일 교류에 동참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라고 전했습니다. 회의를 마친 한일 대표자들은 광주 망월동 국립묘지와 5.18 자유공원을 찾아 민주화 열사들과 민주항쟁의 정신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